그렇다면 전문가를 연결해서 국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이영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금융거래시장에서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부터 먼저 풀어줘야 할 텐데요. 금산분리 규제뿐만 아니라 사실 규제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복잡한 상황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금융 관련 규제가 하도 광범위하게 여러 법률과 기관에 걸쳐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지금 금감원이 만들어 놓은 전자금융감독 규정 해설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300몇십 페이지가 돼서 네. 그 분량에 지켜져야 하는 규제가 수천 건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그 전체를 다 고치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한 가지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서 뭐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규제 시스템에서 참고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규제들이 참 많고 복잡하고 그런 게 참 문제인데요. 네. 그중에 아마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 규제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다시는 안 고쳐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우리 공인인증서도 한번 만들어졌으면 사실 2000년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대로 좋은 기술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규제가 기술하고 공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그 대신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무조건 옛날 기술에 맞춰서 규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반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새로 되면은 발명이 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은 규제가 그거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도입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점은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간편 결제 서비스와 가상화폐 등을 겨냥한 보안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간편 결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간편하지도 않은데 간편 결제로 부르고요. 네네. 안전하지도 않은데 안심 결제라고 부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보안성 심의라는 게 사전 심의제입니다. 그래갖고 미리 한번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심의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통과하면 그 다음엔 쭉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사전 심의제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기관한테 금융당국이 사실은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술이 진화하고 해킹 기술도 진화하고 피싱 기술도 진화하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금융기관들이 심의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서비스는 무조건 서비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요건만 거치면 서비스 하게 해주고 수시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FDS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계속 도입하면서 계속 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 안주를 하고 있는 이 태세를 고치려면 수시 점검하고 또 보안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이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등 중국 핀테크 기업들이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핀테크 산업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 중국에 명동에 나가 보셨습니까? 명동에 예. 중국인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같은 경우는요. 예. 네. 알리바바, 알리페이스라고 벌써 그 저기들이 그 광고들이 쭉 있습니다. 아, 예. 그 이미 알리페이는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알리페이 제휴한 면세점은 하루 매출이 면세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이 이미 3억 원이 넘어간답니다. 이미 알리바바나 그런 중국 기업들은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땅에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이제 한판 승부를 벌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이미 한국 카드 결제 시장은 이미 큰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를 좀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과 방안이 뒷받침돼야 될까요? 저는 그 방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핀테크라는 게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한 산업이 아이디어 좋아 그러고선 만들어져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은 별로 조성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핀테크 산업들이 막 생기고 그 서비스들 새로운 서비스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그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풀이 공급되게 하고 기본적으로 노하우를 국가가 좀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노하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생태계 조성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 사업 스타트업들이 자정적으로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R&D를 지원한다든지 벤처 자본을 유도하는 것을 유치한다든지 네.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산분리 원칙 철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참 이런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김영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